요즘 70대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친구 만나는 걸 낙으로 살던 분들이 갑자기 약속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댑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친구들 만나기가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이게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똑똑한 70대들이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는 40년 지기 친구들과의 모임을 모두 끊으셨습니다. 친구들은 섭섭해했지만 김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박철수 할아버지도 매주 만나던 동창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건강 이야기가 경쟁처럼 변해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부터 나옵니까? 바로 병원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아프다, 무슨 약을 먹는다, 어느 병원이 좋다는 이야기만 3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걱정해주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누가 더 아픈지 경쟁합니다. 이게 정말 친구 모임입니까? 아니면 병원 경험 발표 대회입니까? 광주 서구에 사시는 정미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정 할머니는 친구 4명과 매달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친구들이 자기 병 자랑을 시작합니다. 한 친구는 당뇨약을 5가지나 먹는다고 자랑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무릎 수술을 2번이나 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병원 진료 기록지를 가방에서 꺼내 보여줍니다. 정 할머니가 저는 건강해서 병원 잘 안 간다고 했더니 친구들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마치 건강한 게 죄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정 할머니는 친구 모임이 두렵습니다. 건강하다고 말하면 자랑하는 것 같고 아프다고 거짓말하자니 양심에 걸립니다. 결국 정 할머니는 모임을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정 할머니만의 문제입니까?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68%가 친구 모임에서 건강 이야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건 병이 많을수록 관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전주 완산구의 김동철 할아버지는 친구들 만나는 게 고역이라고 합니다. 친구 하나는 만날 때마다 새로운 병명을 들고 옵니다. 지난달에는 고혈압이었고 이번 달에는 협심증입니다. 다음 달에는 또 무슨 병을 가져올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김 할아버지 말이 친구가 병을 수집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친구들끼리 만나서 건강하게 오래 살자고 격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누가 더 아픈지 겨루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나고 나면 기분만 나쁘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똑똑한 70대들은 이런 모임을 정리합니다.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도 친구 모임에서 병원 이야기 듣느라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내서 거리를 두십시오. 진짜 친구는 서로의 건강을 경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누가 더 잘 살았는지 은근히 비교하는 분위기가 불편해서입니다. 친구들 만나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처음에는 안부를 묻다가 자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집 이야기, 재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누구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 누구 딸은 의사랑 결혼했다.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친구 모임입니까? 아니면 인생 성적표 발표회입니까?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박순희 할머니 경험을 들어보십시오. 박 할머니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50년 넘게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친구는 만날 때마다 아들이 판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제주도에 펜션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손주가 미국 유학 간다며 사진까지 보여줍니다. 박할머니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손주는 동네 학원 다닙니다. 그래서 박할머니는 모임에서 자꾸 위축됩니다. 친구들이 자녀 이야기 시작하면 박할머니는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피합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있다 나오면 이번에는 재산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박할머니는 이런 모임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느 날 박할머니가 용기 내서 우리 그냥 옛날 이야기나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대답합니다. 옛날 이야기는 재미없잖아. 요즘 이야기를 해야지 뭐. 그날 박할머니는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박할머니만의 문제입니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 결과를 보십시오. 70대 노인의 72%가 친구 모임에서 경제적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더 가슴 아픈 건 이런 비교가 노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부산 연제구의 최정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최 할아버지 친구들은 직접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근슬쩍 흘립니다. 어디 식당 갔는데 비싸더라. 손주 학원비가 만만치 않더라. 여름 휴가로 유럽 갔는데 좋더라는 식입니다. 겉으로는 하소연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랑하는 겁니다. 최 할아버지 말이 친구들이 가난 자랑은 안 하고 부자 하소연만 한다고 합니다. 정말 절묘한 표현 아닙니까? 이런 친구들과 만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친구들보다 못 산 것 같아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똑똑한 70대들은 이런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옵니다. 친구 만나서 열등감 느낄 바에야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마음 편합니다. 여러분도 친구들과 만나서 비교당하는 느낌 받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친구라면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더 잘 살았는지 재는 순간 그건 이미 친구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는 친구 만나면 결국 돈이 새어나가서입니다. 친구 만날 때마다 지갑이 얇아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커피 한 잔에 5,000원, 식사 한 끼에 2만 원, 여기에 노래방까지 가면 3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한 달에 4번만 만나도 12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친구들과 매주 목요일마다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커피만 마셨는데 누군가 식사하자고 합니다. 식사만 하면 되는데 또 누군가 백화점 가자고 합니다. 백화점만 가면 되는데 또 누군가 옷 사러 가자고 합니다. 결국 한 번 만날 때마다 10만 원씩 썼습니다. 이 할머니 말씀이 걸작입니다. 친구 만나고 오면 통장에서 돈이 탈출한다고 하십니다. 정말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70대 어르신들의 월 평균 교재비가 18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생활비도 빠듯한데 교재비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게 맞습니까? 더 큰 문제는 친구들끼리 서로 눈치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비싼 식당 가자고 하면 다른 사람도 반대 못합니다. 체면 때문에 돈 없다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앓다가 집에 와서 배우자한테 화풀이합니다. 인천 남동구의 최동식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이 싫어서 친구 모임을 아예 안 나갑니다. 친구들이 서운해하지만 최 할아버지는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그 돈으로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본인이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습니다. 더 황당한 건 개를 들자는 친구도 있다는 겁니다. 울산 중구의 김영란 할머니는 친구가 개 들자고 해서 매달 20만 원씩 냈습니다. 1년 동안 240만 원을 냈는데 정작 자기가 탈 차례가 되니 친구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할머니 말이 친구가 아니라 사기꾼을 만난 것 같다고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친구 만나는 게 투자가 아니라 손해입니다.
만날 때마다 돈 쓰고 속상하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70대들은 돈 나가는 친구 관계를 정리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돈 안 쓰고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차 한 잔 마시거나 동네 산책하면서도 얼마든지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친구 만나는 비용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횟수를 줄여보십시오. 돈 없어서 친구 못 만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억지로 만나는 게 더 이상합니다. 친구는 지갑을 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누군가의 불행이 내 불안으로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만나면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누구는 요양원 들어갔다. 누구는 치매 걸렸다. 누구는 자식한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안 됐다고 위로하다가 나중에는 내 일처럼 불안해집니다. 이게 정말 친구 모임입니까? 아니면 불행 전시회입니까? 광주 북구에 사시는 조명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조 할머니는 친구 5명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구 하나가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다고 울먹였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친구가 아들이 이혼한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친구가 딸이 실직했다며 걱정했습니다. 조 할머니는 친구들 위로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조 할머니도 남편이 혹시 아픈 건 아닌지, 자식들이 문제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조 할머니 말이 친구 만나고 오면 공포 영화를 본 것 같다고 합니다. 정말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64%가 친구의 부정적 소식으로 인한 불안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건 이런 불안이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대구 달서구의 박철민 할아버지는 친구들 만나는 게 두렵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누군가 새로운 불행을 가지고 옵니다. 지난달에는 친구 부인이 쓰러졌다는 소식이었고, 이번 달에는 친구가 사기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달에는 또 무슨 불행한 소식을 들을지 무섭습니다. 박 할아버지 말이 친구 모임이 재난 뉴스 브리핑 같다고 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웃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힘든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걸 친구들과 나누면서 서로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위로는 안 되고 불안만 커집니다. 친구 한 명의 불행이 10명의 불안이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70대들은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벗어납니다. 친구 때문에 불안해질 바에야 차라리 혼자 평화롭게 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도 친구 만나고 나서 불안하고 우울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친구라면 서로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불행을 나누는 게 아니라 행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친구는 내 삶을 무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볍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5번째 이유는 내 고민을 털어놓으면 소문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친구한테 비밀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경험 있으십니까? 마음 아픈 이야기를 나눴더니 동네방네 소문이 퍼집니다. 내 고민이 가십거리가 되고 내 아픔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게 정말 친구입니까? 아니면 동네 스피커입니까?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김 할머니는 절친한 친구한테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다른 친구들이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사업 망했다며, 빚이 많다며, 힘들지 않냐며 물어봅니다. 김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 한 명한테만 말했는데 어떻게 다들 아는 겁니까?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다 말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그 친구한테 따졌더니 대답이 가관입니다.
나는 걱정돼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같이 걱정해달라고 한 거야. 김할머니 말이 친구가 아니라 확성기를 만난 것 같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한국노년학회 조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71%가 친구에게 털어놓은 개인사가 소문으로 퍼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더 끔찍한 건 소문이 퍼지면서 내용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부산 사하구의 이정호 할아버지는 친구한테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른 친구들이 병문안 온다고 연락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암 걸렸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저 혈압이 조금 높다고만 했는데 소문은 암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말이 친구들이 소문 전하기 놀이를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웃기지만 슬픈 현실입니다. 이러니 누가 친구한테 속마음을 털어놓겠습니까? 고민을 나누면 위로받는 게 아니라 구경거리가 됩니다. 비밀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친구가 제일 큰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70대들은 친구한테 개인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예 만나지 않거나 만나도 겉핥기 대화만 합니다. 여러분도 친구한테 털어놓은 이야기가 소문이 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진짜 친구라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친구는 내 비밀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6번째 이유는 마음 맞는 친구는 이미 떠났고 남은 관계는 억지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진짜 마음 통했던 친구는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에 가거나 멀리 이사를 갑니다. 이제 남은 친구들은 그저 옛날부터 알던 사람일 뿐입니다. 이게 정말 친구 모임입니까? 아니면 의무 출석입니까? 대전 서구에 사시는 한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한 할머니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50년 넘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친했던 두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친구들은 학창시절에 그저 같은 반이었을 뿐입니다.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떠들고 억지로 시간을 보냅니다. 한 할머니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나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오래된 동창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한 할머니 말이 친구 모임이 아니라 출석 체크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정말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69%가 현재 만나는 친구들과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건 억지로 만나다 보니 서로에게 짐이 된다는 겁니다. 광주 동구의 정수남 할아버지는 친구 모임이 고역이라고 합니다. 제일 친했던 친구는 5년 전에 치매로 요양원에 갔습니다. 이제 남은 친구들은 서로 관심도 없습니다. 만나면 그저 시간 때우기입니다. 스마트폰만 보거나 졸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정 할아버지가 왜 억지로 만나냐고 물으니 친구들이 대답합니다. 안 만나면 뭐 하냐. 집에만 있어도 심심한데. 정 할아버지 말이 친구 모임이 심심풀이 땅콩 같다고 합니다. 웃기지만 씁쓸한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던 노년의 우정입니까? 진짜 친구는 떠나고 껍데기만 남은 관계입니다. 이름만 친구지 실제로는 남남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70대들은 이런 억지 관계를 정리합니다. 의미 없는 만남으로 시간 낭비하느니 차라리 혼자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습니다. 여러분도 억지로 만나는 친구들 때문에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가 없다면 혼자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외로운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의미 없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게 더 나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똑똑한 70대가 친구 안 만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 경쟁, 경제적 비교, 돈 문제, 불안 전염, 소문, 억지 관계까지. 이 모든 게 친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진다면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의미 없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진짜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한 명이라도 마음 통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 친구도 없다면 혼자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나쁜 건 나쁜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을 다른 사람 눈치 보며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그게 진짜 똑똑한 70대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